안녕하세요. 오늘은 70세에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박순덕 씨.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찾아온 20억이라는 행운. 하지만 이 행운은 가족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매일 찾아오고 며느리와 사위들이 재산 분배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순덕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세요. 그게 서로한테 편해요. 장남 며느리 최영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0세 박순덕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3명의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정말 이럴 수가.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TV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며느리 최영자와 차남 며느리 이미선이 마주 앉아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영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재산 20억, 우리가 손잡고 큰오빠네가 10억밖에 하고 우리는 5억씩 받는 거야. 괜찮지? 이미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언니. 근데 언니 딸은 빼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거죠? 사위가 빚쟁이인데 무슨 돈을 줘요? 당연하지. 김철수 그 새끼 또 사업한다고 돈 날릴 게 뻔한데. 거실에 앉아있던 딸 미니의 남편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덕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미선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돼서 우리 인생 피겠네. 크크크 건물 주각인가 봄 크크. 댓글에는 언니 부럽다. 시어머니 잘 모셔 크크 같은 반응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차남 민호가 황급히 아내 이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이런 걸 SNS에 올렸어? 이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김철수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형, 나 이번에 대박 났어. 장모가 로또 20억 당첨됐거든. 빚 다 갚고 사업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진짜 성공할 거야. 친구의 답장와 크크 부럽다. 장모 잘 모셔라 크크. 김철수 당연하지. 요즘 매일 찾아가서 효자 코스프레 중 키읔키읔. 딸 미니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네 번째 화면. 장남 며느리 최영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그럼 집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20억 중에 절반은 당연히 장남인 우리가 받아야 하고. 친구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영자 뭐 어때?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지. 우리가 모실 수도 없고.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안전하잖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남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딸 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차남 민호는 아내 이미선의 팔을 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친구랑 농담으로. 농담?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효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던 게 다 농담이었어? 순덕은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넌 엄마보다 아내 말만 믿었지. 내가 며느리들이 내 뒤에서 재산 나눈다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잘못 보셨을 거예요 라고 했잖아. 장남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희야, 너는 착한 애였는데 남편한테 끌려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민희는 엄마 미안해요. 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형이랑 누나가 노골적이라고 했지? 자기는 안 그런다고 했지? 근데 내 와이프가 제일 치사하게 뒤에서 놀았더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다음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엄마를 껴안고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하며 위로해줬었는데 모든 게 그 로또 한 장에서 시작됐어.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6개월 전 한 장의 로또 복권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로또는 가족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숨어있던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전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박순덕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70평생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 한 장씩 사는 게 그녀의 작은 낙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도 로또 한 장만 주세요. 슈퍼 주인 김 사장이 웃으며 로또를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주엔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10년째 사시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냥 재미로 사는 거예요. 당첨 같은 건 기대도 안 해요. 순덕은 로또를 가방에 넣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순덕은 TV를 보다가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자 무심코 가방에서 로또를 꺼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번호를 확인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6개 번호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 나한테 1등이...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덕은 로또 복권을 꼭 쥐고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김 사장님, 어머,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당첨된 건지. 김 사장은 로또 기계에 복권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기계에서 확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머머, 박 사장님, 1등이에요. 1등, 20억이에요. 김 사장의 큰 소리에 슈퍼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쉿, 조용히 좀 해주세요, 김 사장님. 순덕은 황급히 김 사장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슈퍼 안 손님들의 귀가 쫑긋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억. 내가 20억을. 그녀는 로또 복권을 금고에 넣고 다시 꺼내보고 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아이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순덕은 혼자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었죠. 딸 민희는 파트타임 강사라 수입이 불안정하고, 차남 민호는 자영업이 어렵다고 했고, 이제 우리 애들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겠네. 그날 저녁 순덕은 친구 황정숙에게만 조심스럽게 당첨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수가 나 있잖아. 로또 당첨됐어. 뭐, 정말? 얼마나? 1등. 20억.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잘됐다. 근데 말이야. 절대 자식들한테 먼저 말하지 마. 왜? 우리 애들은 착한데? 아니야. 세상 사람 돈 앞에서 다 변해. 특히 며느리, 사위들 조심해. 일단 내가 얼마 받을지, 어떻게 쓸지 다 계획 세워놓고 천천히 얘기하는 게 좋아. 에이,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내가 키운 애들인데. 정숙이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 순덕은 웃으며 친구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슈퍼 김 사장이 입이 가벼워서인지 아니면 그날 슈퍼에 있던 손님들 때문인지 며칠 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 로또 당첨되셨다며요? 축하드려요. 어머, 박 사장님, 부자 되셨네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순덕은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첨 소문이 난 지 3일째 되던 날, 장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얼굴 보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응, 엄마 건강해. 왜? 그냥 궁금해서. 엄마, 내일 시간 있어? 우리 집에 놀러 가도 돼?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먼저 집에 오겠다고 한 건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은 순덕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민수가 소문 듣고 오는 건 아니겠지?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는 안 그래. 원래 착한 애야. 그날 저녁 딸 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미니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딸. 엄마 잘 지내지. 너는? 응, 나도 잘 지내.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철수랑 같이 가도 돼? 미니도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차남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엄마, 로또 당첨됐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야? 민호는 형이나 누나와 달리 직설적이었습니다. 응, 진짜야. 와, 대박. 축하해, 엄마. 얼마 당첨됐어? 20억. 헐, 진짜? 엄마 대박 났네. 나도 이번 주말에 갈게. 미선이랑 같이. 전화를 끊은 순덕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세 자녀가 모두 같은 주에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모두 집에 오겠다고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정숙이 말이 맞는 건가? 순덕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내 자식들을 내가 믿어야지. 설마 돈 때문에 엄마한테 오겠어? 하지만 순덕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순덕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장남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딸 미니가 좋아하는 잡채, 차남 민호가 좋아하는 LA 갈비까지.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온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 애들이 다 모이는 건지 순덕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장남 민수가 아내 최영자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민수는 손에 큰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빈손으로 오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비싼 샤인 머스켓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며느리 최영자도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절 때도 이렇게까지 웃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고생했어. 1시간 뒤 딸 미니가 남편 김철수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미니는 순덕을 꼭 껴안았습니다. 손에는 비싼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건강 챙기세요. 이거 좋대요. 사위 김철수도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오후 1시 차남 민호가 아내 이미선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로또 당첨. 민호는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이미선도 평소엔 부엌 근처에도 안 오던 며느리였는데 오늘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나섰습니다. 순덕은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을 바라보며 뭉클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순덕이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자녀 가족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야. 어머님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순덕은 흐뭇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만인지, 모두 모여 웃으며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며느리 최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당첨금은 벌써 받으셨어요? 순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 다음 주에 받으러 갈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럼 받으시면 통장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덕이 거절하자 영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투자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투자는 무슨, 엄마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거야. 김철수도 순덕의 거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남 며느리 이미선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바라요. 어머님 돈은 어머님 거니까 어머님이 편하게 쓰세요.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자 장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혼자 사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 집이 더 넓으니까 편하게 모시겠어요. 최영자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딸 민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야,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야죠. 큰아들 집에 모시는 게 맞잖아요. 영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무슨 장남 차남이 어디 있어요? 민희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희야, 너는 딸이잖아. 시집간 딸이 어떻게 친정어머니를 모셔? 영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얘들아, 진정해.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 집이 편해. 어머님,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누가 돌봐드려야죠. 차남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리 집에 오시면 미선이가 잘 모실게요. 이미선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순덕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됐어, 얘들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 아버지 추억도 있고 이웃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순덕이 단호하게 말하자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며느리들과 사위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장모님, 투자건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편하게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순덕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아까 자녀들이 사온 비싼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켓, 홍삼 세트, 한우. 평소엔 명절에도 이렇게까지 안 사왔는데. 순덕은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들이 아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20억이면 우리가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최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언니. 3등분하면 한 집에 6억 정도? 이미선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지. 장남이 더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좀. 민희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시집간 딸이 무슨 상속을 받아. 요새도 그렇게 하는 집 많아.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숙이 말이 맞았구나. 순덕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돈 때문에 엄마한테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은행에 가서 당첨금 20억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번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애들 좀 도와줘야지. 순덕은 여전히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며느리들의 대화는 그냥 농담이었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덕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다음 날 장남 민수가 아내 최영자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당첨금 받으셨죠?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받았어.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영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님 재산관리 서류예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잖아요. 제가 어머님 통장 관리해 드리려고요. 영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덕이 거절하자 영자의 표정이 단박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근데요. 제가 명절 제사 다 준비했잖아요. 그동안 시댁일 얼마나 했는데요. 영자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었니? 당연한 일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당연한 일이에요. 저 다 돈 들여서 했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명절 제사 비용, 제수용품과 심지어 교통비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어머님. 영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가 급하게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 우리 집이 더 넓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민수는 아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순덕이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편한 게 제일 좋죠. 근데 영자 말도 일리가 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오늘은 그만 가봐라. 어머님,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순덕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딸 민희가 남편 김철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희는 순덕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딸? 엄마, 우리 철수가. 민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사위 김철수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이 3억 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3억? 네.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불어서 지금은 거의 5억이 됐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장모님, 사채는 그게 안 돼요. 그냥 갚는 수밖에 없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할 거래요. 민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순덕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만 빌려주세요. 아니, 3억만이라도요. 제발요, 장모님. 김철수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사위, 일어나. 그렇게까지 하지 마.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그 돈 갚으면 또 사업한다며? 네,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요. 10억 투자하면 1년에 5억은 벌 수 있대요. 김철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순덕은 그 눈빛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위, 그런 건 사기일 수도 있어. 요즘 투자 사기 많잖아. 아니에요. 제 친구가 직접 하는 건데요. 장모님, 저 좀 믿어주세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민희가 남편을 말렸지만 김철수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님, 20억 있으시잖아요. 5억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사위, 그게 무슨 말이야. 20억이 다 내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장모님 돈이죠. 근데 딸이 죽든 말든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민희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 정말 이혼할 겁니다. 빚쟁이랑 같이 못 살아요. 김철수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여보. 민희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김철수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민희는 순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순덕은 딸을 안아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그날 저녁 차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민호야. 엄마, 형이랑 누나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돈 달라고 그렇게 조르다니. 민호의 목소리에는 형과 누나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너는 어떠니? 너도 돈 필요하니? 저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엄마 돈은 엄마가 쓰세요. 민호는 욕심 없는 척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엄마 그래도 조금은 나눠주실 거잖아요? 저는 많이 안 벌어요. 형이나 누나보다 적게 받아도 돼요. 결국 민호도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욕심 없어요. 근데 미선이가 형수님이랑 매형이 다 받는데 우리만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은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자녀 모두 결국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맞았어.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왜? 무슨 일 있어? 내 말이 다 맞았어. 우리 애들 다 돈 때문에 오더라. 순덕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정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돈 앞에서는 다 변한다니까. 나 어떡하면 좋아. 순덕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 특히 며느리, 사위들 조심해. 근데 민희가 너무 울어서. 내 딸이 우는데 내가 어떡해. 그렇게 주면 끝이 없어. 사위 빚 갚아주면 또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할 거야. 정신 차려, 순덕아.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순덕은 자녀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특히 며느리와 사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고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장모님, 급한 일이 있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걱정되잖아요. 순덕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순덕은 답답한 마음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목이 말라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순덕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쪽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반대편 창가에 2명의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남 며느리 최영자와 차남 며느리 이미선이었습니다. 저 둘이 왜 같이? 순덕은 재빨리 모자를 눌러쓰고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쪽 구석 자리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요즘 전화를 안 받으시잖아요. 어떡해요? 이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계속 연락하면 결국 받으실 거야. 노인네들이 원래 그래. 외로우니까.
영자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20억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어요? 내 생각엔 우리 집이 10억, 너네 집이 5억, 민희네는 3억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네. 왜 우리가 5억밖에 못 받아요? 이미선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장남이잖아. 장남이 더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공평? 내가 명절 제사 다 챙긴 거 생각해봐. 너는 뭐 했어? 제사 한 번이라도 와봤어? 영자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민희네는 3억도 많아. 사위가 빚쟁이인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줘. 어차피 김철수 그 새끼가 다 날릴 텐데. 순덕은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은요?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나누는 거지. 1억씩. 어머님은요? 노인네가 뭐 쓸 데가 있어? 요양원 가시면 되지. 요양원비는 우리가 대주고.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언니, 어머님이 우리 계획대로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방법이 있지.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하고 우리가 법적 후견인 되는 거야. 네, 그게 가능해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노인 재산 보호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허가해줘. 근데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면 돼. 돈 주면 해주는 병원 있어.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자식의 며느리들이 하는 말인가.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미선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남편 좀 잘 조종해. 민호 그 인간이 자꾸 착한 척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만나. 구체적인 계획 세우자. 네, 언니. 두 며느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순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왜? 또 무슨 일이야? 순덕은 울먹이며 방금 들은 대화를 정숙에게 전했습니다. 뭐? 그 계집애들이?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순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며느리들이 나쁜 거지. 나 녹음을 못했어. 증거가 없어. 순덕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증거 모으면 돼. 어떻게? 내 조카가 사립탐정이야. 그 애한테 부탁해볼까? 사립탐정? 응. 며느리들 뒷조사 좀 해보자. 분명 더 나올 거야.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 며느리인데. 순덕아, 정신 차려. 그 며느리들이 널 요양원 보내려고 하잖아. 심지어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려고 해. 정숙의 말에 순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조사 좀 해줘. 알았어. 내일 조카 만나서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은 순덕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민수, 민희, 민호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정말 착한 애들이었는데. 순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고 다 변했구나. 아니, 며느리 사위들이 변하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네가 뭐 쓸 데가 있어? 요양원 가시면 되지. 치매 걸렸다고 하고. 순덕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며느리들의 대화를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도 싸워야 해. 내 돈을 내가 지켜야지.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며느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자신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순덕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들을 어떻게 혼내줄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릴지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 정숙을 만났습니다. 조카한테 연락했어. 오늘 오후에 만나자대. 고마워, 정수가.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정숙의 조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순덕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조카 김민주는 30대 중반의 젊은 사립탐정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 이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순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은 SNS만 봐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며느리분들 SNS 계정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몰라요. 괜찮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름이랑 나이만 알려주세요. 순덕은 새 며느리와 사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자료 정리해 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자료 나왔어요. 오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정숙과 함께 민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준은 파일 몇 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차남 며느리 이미선 씨 SNS부터 보시죠. 화면에는 이미선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돼서 우리 인생 피겠네. 크크크 건물주 각인가 봄 크크. 게시 날짜는 순덕이 당첨 소문이 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댓글들이 주르르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부럽다 크크. 대박. 시어머니 잘 모셔 크크.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다. 순덕은 화면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는 다른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명절 제사도 안 챙기는 애들이 돈은 받으려고 쯧쯧 웃기네.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함. 또 다른 게시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집에서 모시기 힘들잖아.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이렇게까지. 정숙이 순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사위 김철수 씨 자료입니다. 민주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김철수가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형, 나 이번에 대박 났어. 장모가 로또 20억 당첨됐거든. 헐 크크 부럽다. 빚 다 갚겠네? 당연하지. 5억 정도는 받을 것 같아. 빚 갚고 사업 다시 시작한다. 장모 잘 모셔라 크크. 요즘 매일 찾아가서 효자 코스프레 중 크크 미니한테는 사랑한다고 개구라치고 크크.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민희가 저런 인간한테 속고 있었구나. 더 있습니다. 민주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김철수가 어떤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채업자입니다. 김철수 씨가 빚진 사람이에요. 빚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3억 5천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거의 5억 가까이 되고요. 그럼 사위 말이 맞네요. 네, 근데 문제는 김철수 씨가 그 돈 받으면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민주는 다른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빚 갚으면 남는 돈으로 친구 사업에 5억 투자한다. 1년에 2배 번다더라. 그거 사기 아니야? 아니야. 내 친구가 하는 건데. 확실해.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 또 사기당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그 친구라는 사람도 사기 전과가 있어요. 이런. 마지막으로 장남 며느리 최영자 씨입니다. 민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어머, 진짜? 근데 시어머니가 건강하시잖아. 그게 문제지. 그래서 치매 진단서 받으려고. 시어머니가 치매세요? 아니, 안 걸리셨어. 근데 병원에서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데가 있대. 헐, 그게 되는 거야? 응. 그럼 우리가 법적 후견인 되는 거야. 재산 관리 다 우리가 하는 거지. 대박. 언니 머리 진짜 좋다. 그럼 20억 중에 절반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장남이 당연히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덕은 녹음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녹음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영자 씨 친구가 제 지인이에요. 그분이 너무 어이없어서 녹음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럼 이 자료들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네. SNS는 공개된 자료고 녹음도 당사자 동의 하에 한 거라 문제 없습니다. 민주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자식들한테 보여줘야죠. 며느리 사위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전에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준이 조언했습니다. 변호사요? 네. 재산 상속이나 기부 같은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정숙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사흘 후 순덕은 정숙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박 사장님,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식들한테 각각 얼마씩 주고 나머지는 제가 쓰다가 기부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유언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각 자녀에게 얼마씩 주실 계획이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남한테는 5천만 원, 딸한테는 1억, 차남한테는 3천만 원. 장남이 제일 적네요? 아내가 제일 나빠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들었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1억이요? 딸은 착한 애예요. 남편한테 속은 거고 딸 명의로 1억 줄 겁니다. 남편 빚 갚지 말고 자기 노후 준비하라고요. 차남은요? 그 며느리가 제일 교활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제일 나쁜 짓 했어요. 나머지 돈은요? 제가 쓰다가 남는 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조언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분들과 며느리, 사위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진실을 밝히실 계획이시죠? 네. 그때 이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 내용도 발표하시고요.
그럼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본인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덕은 세 자녀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엄마 집으로 와라. 배우자 꼭 데리고 와. 중요한 얘기 있다. 자녀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 알았어요, 엄마. 영자랑 같이 갈게요. 민희 엄마 무슨 일이에요? 철수랑 갈게요. 민호 네 엄마. 미선이랑 갈게요.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왔구나. 순덕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순덕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TV 앞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USB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장남 민수와 며느리 최영자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영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산 얘기하려는 줄 알고 기분 좋은 거겠지. 순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어와. 10분 후 딸 민희와 사위 김철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민희는 순덕을 꼭 껴안았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셨어요? 김철수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남 민호와 며느리 이미선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산 분배 얘기세요? 이미선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모였으니까 시작하자. 순덕은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섰습니다. 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야. 어머님, 혹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신 거예요? 영자가 앞서서 물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며느리와 사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순덕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최영자와 이미선이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주 전 너희 둘이 카페에서 만났지?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어머님 재산 20억, 우리가 손잡고 큰오빠네가 10억 받게 하고 우리는 5억씩 받는 거야. 좋아요, 언니. 근데 언니 딸은 빼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거죠?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희가 영자와 이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오해야. 어머님,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영자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농담? 순덕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선의 SNS 게시물이 화면에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돼서 우리 인생 피겠네. 크크크 건물 주각인가 봄 크크. 차남 민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런 걸 SNS에 올렸어? 이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명절 제사도 안 챙기는 애들이 돈은 받으려고 쯧쯧 웃기네. 또 다른 게시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장모가 로또 20억 당첨됐거든. 빚 갚고 사업 다시 시작한다. 요즘 매일 찾아가서 효자 코스프레 중 키읔키읔. 미니한테는 사랑한다고 개구라치고 키읔키읔. 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친구한테 허세 부린 거야. 김철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마지막 화면. 최영자가 친구와 통화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서 받아서 우리가 법적 후견인 되는 거야. 20억 중에 절반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장남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랬어? 민수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랑 농담으로. 영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치매 안 걸리셨어. 근데 병원에서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데가 있대.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자녀는 충격에 빠져 배우자들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너희들이 한 짓을 다 봤어. 효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착한 척. 다 거짓이었지. 어머님, 입 닫혀. 내가 할 말은 아니야. 순덕이 영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순덕은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넌 엄마보다 아내 말만 믿었어. 내가 며느리들이 뒤에서 재산 나눈다고 했을 때 넌 엄마가 잘못 보셨을 거예요 라고 했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이야, 너는 착한 애였는데 남편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그 인간이 널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을 사랑한 거였어. 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넌 형이랑 누나가 노골적이라고 했지? 자기는 욕심 없다고 했지? 근데 내 와이프가 제일 나빴더라. SNS에 엄마 욕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했잖아. 민호는 아내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결정을 발표하겠어.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쏠렸습니다. 민수야, 넌 5천만 원 준다. 아내 말만 듣고 엄마는 안 믿었으니까 아내랑 잘 살아라. 첫 번째 봉투를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5천만 원요? 어머님,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명절 제사 챙긴 거 돈 받고 싶으면 영수증 가져와. 계산해서 줄게. 순덕의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이야, 넌 1억 준다. 내 명의로 줄 거야. 남편 빚 갚지 말고 내 노후 준비해. 두 번째 봉투를 민희에게 건넸습니다. 장모님, 1억으로는 제 빚을 못 갚아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빚은 내가 갚아. 내 딸 돈으로 갚지 말고. 장모님, 그리고 너 1억 받아서 또 친구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지? 그 친구 사기꾼이야. 정과자야.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야, 넌 3천만 원. 제일 적게 주는 이유 알지? 내 와이프가 제일 교활했으니까. 세 번째 봉투를 민호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님, 3천만 원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공평? 내가 SNS에 엄마 욕한 거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그게 공평해?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건 나머지 18억 5천만 원은 내가 쓰고 남는 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할 거야. 뭐라고요? 며느리와 사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기부요? 차라리 자식들한테 주세요.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최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댁이랬는데요. 명절 제사 다 준비했잖아요. 5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영자의 얼굴은 분노로 빨개졌습니다. 너 명절 제사 준비한 거 돈 받고 싶다며? 그럼 계산해주지. 영수증 가져와. 순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던 건데. 당연한 도리? 그 도리가 엄마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거였어?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제 빚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억이나 되는데 내 빚은 내가 해결해. 내 딸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장모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위가 이렇게 어려운데. 김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민희한테 1억 준 거야. 근데 그 돈으로 내 빚 갚지 말고 딸 노후 준비하라는 거야. 1억으로 무슨 노후 준비를 해요. 제 빚부터 갚아야죠. 내 빚은 내가 만든 거잖아. 왜 우리 딸이 책임져야 해? 순덕의 말에 김철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어요. 5억만 더 주시면. 안 돼. 너 그 돈 받아서 친구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지? 그 친구 사기꾼이야. 뭐라고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친구 조사해봤어. 사기전과 산범이야. 너 또 당하는 거야.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선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3천만 원은 너무 적잖아요. 형님네는 5천만 원, 언니는 1억 받는데 우리만 3천? 내가 제일 교활했으니까. SNS에 엄마 욕한 거 다 봤어. 그건 제 친구들만 보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보실 줄 몰랐죠. 보든 안 보든 엄마 욕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건물 주각이라며? 내 돈을 벌써 내 돈으로 생각했구나. 이미선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남 민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랬어? 엄마한테 욕심 없다고 하면서. 오빠, 나는. 입 닥쳐. 나 지금 너무 창피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최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18억을 기부하신다고요? 자식들 놔두고요? 그래. 너희들한테 주느니 차라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야. 어머님, 법적으로 문제 삼겠어요. 자식들 유류분 있잖아요. 영자가 협박했습니다. 유류분? 변호사한테 다 상담받았어. 내가 준 돈도 유류분에 포함돼. 너희들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야. 순덕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변호사 도장 받았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영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20억이나 되는데 겨우 1억만 주시고. 싫으면 그것도 안 받아도 돼. 내가 억지로 주는 거 아니야. 순덕의 차가운 말에 김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3천만 원은 너무 적어요. 용서?
내가 SNS에 올린 글 보고도 용서하라고?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 지울게요. 제발. 이미 캡처해뒀어. 지워도 소용없어. 순덕의 단호한 말에 이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딸 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남편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니야, 엄마, 1억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도 남편 빚 때문에 엄마한테 손 벌렸잖아요. 미니는 봉투를 순덕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내 명의로 줄 거니까 남편한테 빼앗기지 마. 엄마. 순덕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착한 애야. 다만 남편을 잘못 만났을 뿐이지. 미니는 순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김철수가 그 모습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미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1억 받아서 내 빚 갚아야지. 닥쳐. 미니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을 사랑한 거잖아. 뭐? 친구한테 보낸 문자 다 봤어. 개구라 친다고 했잖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이혼할 거야.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미니의 단호한 말에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미니야,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싫어. 엄마 말 들을걸? 당신은 변하지 않아. 장남 민수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오빠, 그건 그냥 친구랑 얘기한 거지 진짜로 하려던 건 아니야. 치매 진단서를 거짓으로 받으려고 했잖아. 그게 장난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창피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민수는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 말만 듣고 엄마는 의심했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5천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저 받을 자격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영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5천만 원이 어디야. 당신 입 좀 닫혀. 당신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됐잖아. 민수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이 자꾸 돈 얘기하고 통장 관리하겠다고 하고. 나도 다 알아. 당신이 나 부추긴 거. 오빠, 그건 우리도 이혼 생각해봐야겠어. 민수의 말에 영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차남 민우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SNS에 엄마 욕하고. 나 정말 실망이야. 오빠,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선이 울며 매달렸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은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원래는 착한 애들이었어. 엄마가 키울 때는 정말 효자 효녀들이었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배우자들 만나면서 변했어. 아니, 배우자들이 변하게 만들었어. 세 자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간섭 안 할 거야. 순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나가. 며느리와 사위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최영자가 마지막으로 쏘아붙이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철수는 순덕을 쳐다보지도 않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이미선은 울면서 나갔지만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세 자녀만 남았습니다.
민수, 민희, 민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봐라.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순덕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희가 일어나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민희는 순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넌 착한 애야. 다만 남편을 잘못 만났을 뿐이지. 순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준 1억, 절대 남편 빚 갚는 데 쓰지 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고 내 노후 준비해. 네, 엄마. 그럴게요. 그리고 이혼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 남자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알겠어요, 엄마. 민희는 마지막으로 순덕을 꼭 껴안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보다 아내를 믿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넌 장남이잖아. 장남이면 엄마를 지켜줘야지. 왜 아내 편만 들었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영자가 시댁일 많이 한 건 사실이니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상? 가족한테 보상을 받아? 순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5천만 원도 받을 자격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민수는 봉투를 순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받아. 엄마. 다만 앞으로는 엄마 말도 좀 믿어줘. 아내 말만 듣지 말고. 네, 엄마. 명심할게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남았습니다. 엄마.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민호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했습니다. 넌 형이랑 누나가 노골적이라고 했지. 자기는 욕심 없다고 했고. 죄송해요. 제가 미선이 눈치만 봤어요. 그래도 넌 아내가 뒤에서 뭐 하는지 몰랐잖아. 그게 그나마 다행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SNS에 글 올린 거 몇 번 봤어요. 민호의 고백에 순덕은 놀랐습니다. 뭐? 근데 제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됐어. 순덕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천만 원. 많이 섭섭하시죠? 당연하지. 내가 제일 교활했으니까. 네.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도 받아. 엄마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야. 순덕은 차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민호도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순덕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순덕아, 다 끝났어? 응, 끝났어. 잘했어. 수고했어. 근데 정숙아, 나 지금 너무 허전해. 당연하지. 그래도 넌 잘한 거야. 정숙의 위로에 순덕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 우리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고마워, 정숙아.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순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민희였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와서 철수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순덕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잘 결정했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힘들 때 언제든 엄마한테 와. 답장을 보내고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딸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은행에 갔습니다. 불우이웃 돕는 재단에 10억 기부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랐습니다. 10억이요? 정말 기부하시는 겁니까? 네.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정말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였으면 좋겠어. 일주일 후 신문에 순덕의 기부 소식이 났습니다. 70세 로또 당첨자 10억 원 기부. 자식들보다 어려운 이웃 돕고 싶어?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순덕을 칭찬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존경합니다. 하지만 순덕은 담담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쓰이는 게 좋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 미니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끝까지 1억을 요구했지만 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야. 당신 빚은 당신이 갚아. 장남 민수는 아내 최영자와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됐잖아. 내 잘못이야? 당신도 돈 받고 싶어 했잖아. 부부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차남 민호는 아내 이미선에게 SNS 계정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는 엄마 욕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미선은 울며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 친구 정숙이 이사 축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새 출발이네, 순덕아. 그러게.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야지. 순덕은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미니만 가끔 와. 다른 애들은 연락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응. 이제 익숙해졌어.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여행 다니려고. 평생 일만 하느라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 좋은 생각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순덕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국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참 예쁘게 피었네. 순덕은 꽃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6개월 순덕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친구 정숙과 함께 제주도, 부산, 경주를 여행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여행을 다니면서 순덕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또한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박순덕님의 10억 원 기부금으로 1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악수를 청했을 때 순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구나.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었습니다. 딸 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니야. 들어와. 미니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딸. 미니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 확정됐어요. 그래, 힘들지 않았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미니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엄마. 그리고 엄마가 주신 1억으로 작은 가게 차렸어요. 가게? 네. 베이커리 카페요. 제가 원래 빵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 잘했다. 엄마가 한번 가봐야겠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엄마 커피는 공짜예요. 두 모녀는 웃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연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큰오빠는 형수님이랑 계속 싸운대요. 그래? 네. 형수님이 워낙 돈 욕심이 많아서 큰오빠가 힘들어한대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그 녀석? 고생하겠네. 그리고 작은 오빠는 작은 형수님한테 SNS 못하게 했대요. 핸드폰도 감시하고 민호가 그 정도로. 네. 엄마 일 이후로 많이 변했나 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밥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엄마 혼자 잘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 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니가 돌아간 후 순덕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니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장남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영자랑 별거 중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뭐? 요즘 매일 싸워요. 돈 때문에. 영자가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저한테 계속 화를 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민수야,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영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보다 아내를 믿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어떻게 용서 안 해? 고맙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찾아가도 돼요? 그래,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정신을 차리는구나. 며칠 후 차남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호. 민호야. 엄마,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아. 엄마, 저 미선한테 SNS 다 삭제하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욕하면 바로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 이번 달부터 매달 용돈 드릴게요. 얼마 안 되지만. 민호의 말에 순덕은 감동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돈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엄마. 그래. 고맙다, 아들아.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친구 정숙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덕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응. 애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늦지 않았네. 그러게. 민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민수는 이번 주에 온대. 민호는 매달 용돈 준다고 하고. 봐봐. 내가 뭘 했어.
자식들은 결국 엄마한테 돌아온다니까.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난 이제 자식들 없이도 행복해.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 맞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두 친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불우이웃 재단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박순덕님, 저희 재단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재단 사무실에 가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손편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할머니,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를 꼭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얘들아, 고마워. 순덕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진짜 자식들이구나.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일기를 썼습니다. 20억 로또에 당첨된 건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처음엔 저주라고 생각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변했고 며느리와 사위들의 추한 모습을 봤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고 나에게 진짜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산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순덕은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네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순덕은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애들 조금 돌아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베란다에서 국화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딸 미니 엄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사과파이 만들어 갈게요. 장남 민수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영자랑은 정리했어요. 차남 민우 엄마 용돈 입금했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순덕은 문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가족이구나.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순덕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